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재에 127쪽에 펴시고, 자 127쪽에 5번 도시자연 공구역, 여기서 달 차리죠? 네. 거기 펴시면 됩니다. 자, 도시자연 공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그게 밑줄 치시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자,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지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자, 도시민에게 건전한지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자, 공원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공원화를 위하여. 자, 줄칩니다. 도시 제한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까지 줄치시고, 도시자연공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자연공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 그게 밑줄 치시고, 자, 그 밑에 이래 쓰면 됩니다. 자, 별도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별도 기준으로서 요것만 딱 정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 거기 보면 도시제한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도 되어 있죠. 이 도시역 밖에 지정 못합니다. 도심 속에 지정하고, 도심 속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으면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는 것은 그나마 산림 상태가 양호한 산지 이 뜻이에요. 그런 산지를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남산공원에 들어봤습니까? 서울 도심에 남산공원 있죠. 그런데 지정하는 것이 도시자연공구역입니다. 이 지정되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게 도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그게 공원화에 필요한 시설 정도만 들어가고 그 외 건축물은 신축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넘어가서 129쪽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개발을 촉진하는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새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됩니다. 개정사항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법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 책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자, 그만큼 공법은 자주 법이 바뀝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이번 1, 2월 과정에서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뜻이 뭔지 정도만 배웁니다. 자, 그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 보시면은 지정 대상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거기 밑줄 치시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는 것은, 자, 시도지사, 자,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밑줄 칩니다. 복합적인 토종을 정진시킨다. 거기 줄 치시고, 복합 개발하겠다 이 뜻입니다. 도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과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유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지정 대상 지역 밑에 5가지 소개되어 있죠.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이것도 추가로 넣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같은데, 이런 건 이제 결국은 그 도시의 상업지역 같은 데를 말합니다.
2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것도 그 도시의 주로 상업지역을 말하는 거죠. 3번 3개 이상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죠. 자 대중교통 결절지는 대중교통이 모이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으면은 자 저기 앞에 로타리 있죠. 광장 그 주변 지역 같은 데를 말합니다. 거기서 1km 내 지역 주로 뭐 상업지역이겠죠.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는 자 노불량 건축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5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같은 법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주거상업지역을 말하는데, 자 이런 주거상업지역에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여의치 못하면은 자 거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걸 지정해서 그게 낡은 지역, 낡은 시설들을 바꿉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여기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곳에 입주이제 최소구역을 지정한다 이 뜻인데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는 것은 풀어서면 이런 뜻이에요. 입지라는 말은 건물이 앉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죠. 여기에 규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토지든 간에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등이 지정되죠. 그 용도 지역 등의 규제를 말합니다. 최소다라는 것은 이런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최소화를 한다는 것은 이런 규제 자체를 사실상 없애주겠다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복합개발, 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설물의 부지에 있는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없애서 이 뜻이 복합개발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인데, 그러면 이런 용도적 등 규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별도 기준이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다가 자 규제를 최소한 내용을 넣습니다. 그 이 별도 기준만 가지고 건축계 함으로써 복합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구역을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제도의 도입된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제도는 사실 도입한 배경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서울에 너무 많은 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만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서울에 그 창원시의 면적이 큽니까? 서울시가 큽니까? 창원시가 더 커요. 면적이 창원시보다 작은 서울시 안에다가 모든 국가의 모든 중심이 서울로 다가 있습니다. 예. 뭐 조금 그 하면은 대학교가 거기 몇 개 있을까요? 산진제 대학교가 4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서울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인서울에 안 가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 지방에 여기 창원대학교 같은데 국립이죠. 넣으면 인정해 주느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기업에서 뽑느냐? 안 뽑아요. 그래서 서울에 인솔하는 이유가 그입니다. 아주 잘못된 문화입니다. 예.
그 인솔 하면 그러면 서울에 대학을 보내는 부모 입장은 등골이 빠지죠. 한 달에 얼마나 보내줘야 돼요, 그게. 생활비고, 원룸이고, 학비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너무 많은 게 몰리가 있으니까 이걸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정책이 혁신도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공기업 있죠, 공기업. 자, 공기업 본사부터 지방으로 이전하자 했듯이 지방 이전. 자, 그래서 서울의 공기업의 본사가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등 1위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그 한국전력공사를 전라도 광주에다가 배정해 줬어요.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 본사는 전라도 광주가 있죠.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 경제 도움 되지. 본사 그거 내려갔는데. 자, 2등인 공기업이 한국토주택공사예요. 거기 진주로 가 있단 말이에요. 3등이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으로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분산시켰는데 창원에는 뭐 온 게 있습니까? 예, 창원은 없어요. 예. 사실 창원에도 보내줘야 되는데 창원에는 안 보내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비용. 자, 이 비용을 처리를 해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한전본사 있죠. 자, 이 시설과 부지를 매각해서 이 감정가가 4조 원입니다. 4조 원. 이걸 처분해서 이 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라도 광주로 이전시켜 나오고 난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이게 처분된다 안 된다? 처분이 안 돼요. 왜 이게 처분이 안 되느냐? 알아보니까 한전 부지가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 일반 주거 지역에 적합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높다 낮다? 낮죠. 자, 저기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땅값이 4조 원이니까 저기 아파트 분양시키면은 34평짜리가 100억대가 넘게 분양가가 나와요. 지금 뭐 서울에 34평 최고 비싼 데가 강남에 40억 하죠.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아파트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기업에서 저 부지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10년 넘도록 안 해요. 자, 어쨌든 저걸 처분시켜야 공기업 본사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건데 자, 결국은 이거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8월 달입니다. 여름에. 자, 이 부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줄게. 자, 그러면 이 규제가 최소화된다. 자, 그러면은 이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므로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관심 있는 기업은 이 입찰에 참가시오라고 모든 대기업에 공문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 다 참가죠. 예. 그래서 결국은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둘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이거 지정받으면 뻥튀기가 된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에서나 낙찰 팀장에게 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쓸 수 있는 금액 최대한 써서 어쨌든 받아온다는 거예요. 낙찰 받아라.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낙찰 팀장은 간땡이가 보았죠. 지도는 아니라고 10조 5천을 썼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조금 간땡이 덜 받는 모양이라 8조.
자, 10조 천원 이 낙찰됐겠죠. 삼성전자 팀장은 문자를 하나 왔습니다. 오지 마라. 기업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데 제대로 수행 못하면 바로 해고돼 봅니다. 예. 너무 비싸게 준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진행되니까 상업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20조 정도로 봐버려요. 자, 그리고 처음에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서 자, 정부에 질의를 하죠. 현대자동차에서. 자, 여기 120층짜리 복합센터 하나 지어야 되는데 괜찮겠느냐 하니까 여기는 규제가 없다. 너가 지을 수 있으면 10동을 지어도 아무 관계 없다. 아, 그러나 그럼 하나 더 짓자. 120층짜리 복합센터가 2동이 들어갑니다. 120층짜리라 하면은 복합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빌딩 120층짜리 하나가 전체가 뭡니까? 하나의 도시. 그 안에 다 있죠. 뭐 영화관, 뭐 상점, 뭐 호텔, 오만 거 다 들어갑니다. 거기 다 들어갔을 때 입주했을 때 자산 가치를 40조로.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10조 써가지고 결국은 많은 돈을 벌었죠. 자, 이와 같이 이 제도는 자, 공기업 본사를 재산을 그러니까 국가 이 공기업 본사 재산 같은 거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줘서 처분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다가 연장시켜 버렸죠.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연장을 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좀 더 연장을 할 것 같아요. 당분간. 결국은 그 말은 서울에 아직 처분되지 않는 공기업 본사가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돈만 있으면 낙찰만 되면은 뻥튀기 됩니다. 돈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도 있으려면은 1조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1조도 없죠. 그게 우리와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돈쟁이들 이야기죠. 이런 제도예요, 이거.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이런 정부 자산 처분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책의 그 다음 페이지 130쪽부터 자 131쪽까지는 5, 6월 달에 개정사항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2쪽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정기준 이 부분은 옛날 시험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요즘은 안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 4일 이후에 가서 한번 보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36쪽 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이제 일로 갑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 시험에 매년 여기도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4월 달까지는 못합니다. 왜?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개정된 교재를 가지고 봐야 전체를 이제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시겠습니까? 예. 자,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의 자 총설의 의 보시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가 줄치고 일부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용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활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의 한 종류죠. 그렇습니다.
자, 교재에 잠시 어디쯤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교재 70쪽 보세요. 70쪽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제목대가 있죠. 예.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 밑에 이번에 내용에 보시면 6가지 있죠. 1번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자, 우리가 전주에 배웠죠. 용도 지역이 뭐고 용도 지구가 뭔지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 정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전주에 그리고 이번 오늘 조금 전에 배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에 6번에 보시면 입지구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방금 뜻만 배웠습니다. 자, 배울 차례가 이제 5번째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거 배운다 이 뜻이야. 그거 배우고 나면은 자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있죠. 그거 배우고 자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은 도시개발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그거 배웁니다. 그 다음 주 되면은 거기에 전기사업이라 되어 있죠. 그거 배워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간 종류 6가지 있죠. 이거 순서대로 배우고 있다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교재를 136쪽에 펴시고 자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란 말이 없으면 그냥 단위 계획이에요. 단위 계획. 어느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위가 지구인데 지구는 넓은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예. 자, 넓은 지역의 그 일부의 지구나 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 도시군 계획. 자,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의 단위로 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 그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단일한 행정구역을 말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시험에 이거 자주 묻는단 말이에요. 자, 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틀리죠? 자, 이 단위나 행정구역 전부는 안 되죠. 어디만? 그 속의 일부만. 예. 군 지역의 일부, 시 지역의 일부에 수립합니다. 이런 단위나 행정구역 전부 대상으로 수립할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이런 단위나 행정구역 일부 지역에 왜 수립하느냐? 목적. 자, 첫째, 토지 이용을 자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일부 지역의 양호한 자 환경을 자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런 다양한 목적을 자 달성하기 위해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실행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 자 그럼 이렇게 알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죠. 이래 알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하고 강사 넘어가면 그 강사는 지구 단위가 뭔지조차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목적을 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죠. 이용의 효율성.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개발을 해야죠. 보존보다는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미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됩니까? 개발.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도 뭐? 개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도 개발. 아, 그러면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자 실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대로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은 뭔 뜻이냐? 이런 목적 달성하기 위한 소위 개발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은 어떻게 해야 개발이 해야 이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건축물 용도, 뭐 수백 가지, 뭐 수십 가지 이런 용도 있죠. 이 용도 중에서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자, 이 정해진 몇 가지 용도만 그 일부 지역에다가 개발을 하는 제도를 지구 단위 계획 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하면은 자, 요 말을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는 용도적상 허용되는 용도를 다 넣지 않은 겁니까? 필요한 몇 가지만 넣는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몇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하면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그 건물만 넣어서 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도로 있고 저 뒤에 가면 단독주택 쭉 있죠. 저 지구 단위는 해놨잖아. 저는 보면은 건물들이 단독주택들이 비슷하죠. 저거는 색깔까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줬어요. 건물 색깔까지. 요 옆에 있죠. 그래서 유사한 건물에다가 색깔도 통식해놨죠.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용도 정해서 뭐 심할 때는 저와 같이 색깔, 건물 색깔도 다 정해줍니다. 뭐로? 지구 단위로. 이렇게 몇 가지 용도만 넣어서 개발시키니까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더라. 자, 한해 봅시다 그러면. 자, 어느 지역에 자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자 여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도 주거지역이고 자 여기는 상업지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70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970년에는 자 우리나라에서 건물 배치를 용도지역이라는 제도 있죠. 이걸 가지고 건축물을 배치시켰어요. 자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은 주거지역이면 수백 가지 허용되죠. 자 그래서 이 용도지역만 가지고 건축물 배치하니까 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무차별적으로 자 배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제도가. 용도지역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허용되는 거 수백 개 되죠. 주거지역이면 다 돌아버려 여기에.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거 우후죽 순조로 막 들어옵니다. 여기 무질서하게. 자 여기에 아파트 단지예요. 자 아파트 단지도 주거지역이죠. 자 그럼 아파트 외에 이 빈터에 단독주택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거지역상 되니까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이 다 뒤엉켜버려요. 이렇게 딱 조성됩니다. 본 적 있어요? 왜 없지? 창원은 전부 다 이 창원 시내는 계획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볼 수 있는 곳 어디 있냐?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봅니다. 서울, 부산은 70년대 조성된 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서 가까운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고 들어봤어요? 초량, 뭐 수정동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
초량이나 수정동에 큰 도로 상업지역이 있고 그 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69년도 진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 아파트 가보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단독주택, 일반 건물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아직도 이 지역들이 부산 같은데 서울 같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70년대는 용도 지역만 가지고 건물 배치를 시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자, 토지형의 합리화, 토지형의 합리화가 아니라 자, 효율성이 더 떨어져 버리죠. 기능도 저하되고 보기 좋습니까? 무차별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자,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1980년 이후에 건축물 배치를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물 중에 그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용도 있죠. 몇 가지를 정해서 그것만 넣어서 개발시켜야 좀 더 건축 배치가 효율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도입합니다. 80년 이후에 도입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80년 이후로 이제 가봅시다. 자, 자,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통해서 개발하려면은 제일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고시해줘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용도 구역이죠. 자, 구역으로 끝났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 이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요 계획에 따라만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필수 사항이, 자, 첫째 여기는 기반 시설, 필요한 기반 시설을 배치 어느 정도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저 지역의 개발 목적에 맞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 있죠. 그걸 몇 가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 제한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이 제한된 건축물 용도에 한해서 자, 건폐율은 어떻고 용적률은 어떻고 높이는 어떻게 설치하라. 이런 내용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필수 사항입니다. 자, 이 계획에 따라서 뭘 한다는 겁니까?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저기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자,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라. 여기에는 단독 다세대 주택으로 조성해라. 저 뭐 이런 곳에는 또 건축물 색 있죠. 색도 정해줍니다. 핑크로 통일해라. 저 핑크로 통일해놨잖아, 제가. 저쪽에 보면 그래놨어요. 예. 난중에 신으시 한 보세요. 핑크로 통일해놨네.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부터 우리가 개발시켜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겠죠. 지정하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계획 속에 자, 저기는 기반시설 어떻게 넣고, 자, 중요한 것이 요거죠. 건축물 용도를 딱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각 동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만 넣어라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아파트 각동, 그리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죠. 요거만 딱 들어가요. 그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자 각동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왜 다른 거 있습니까? 왜 없어요? 지구 단위 때문에 없다 이 말이요. 예. 여기서 딱 용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자 단독 다세주택이고 특히 단독주택은 색깔로 뭐를 해야 됩니까? 핑크 색깔로 해라. 예. 그럼 이것도 지구 단위 객구에 지정하겠죠. 자 그럼 지구 단위 객구에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듭니다. 이런 필수 사항이 들어가고 전 또 색깔까지 정해놨죠. 그럼 여기는 또 색채가 들어가요. 색채. 색채 뭐? 핑크.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딱 지어야 돼 여기. 그래서 여기에 소방도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도로가 옆에는 다세주택 들어가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안쪽은 단독주택이 들어가는데 색깔이 있죠. 핑크색. 이렇게 배치식이에요. 예. 자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자 주택가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니까 여기에도 자 주택가 옆에 필요한 상가 정도만 넣어야 돼요.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물이 여기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몇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뭐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 주택가 옆에 필요한 상가 뭐 마트 자 그다음에 뭐 음식점 애들 학원 같은 거 의원 같은 거 자 필요한 상가들 있죠. 몇 가지 딱 정해져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자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공원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도 뭘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건물 배치를 해보니까 자 토지용의 합리화 효율성도 높아지고 기능적으로도 서로 정진되고 그 다음에 보기도 좋죠. 자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도 유리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도 유리해집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자 개발한 제도를 지구 단위 계획 제도다.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그 누가 지구 단위 물어보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몇 가지 용도만 넣어서 개발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외로는 아주 다양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필 학원조 뒤에 보면은 단독주택들이 색깔이 다 통일돼가 있죠. 색채까지 다 통일시킬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건물 배치를 할 때는 거의 다 이것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제도 쓰고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있죠. 100%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자, 버렸습니까? 3번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다 도시공간관리 결정해야 되죠. 도시공간관리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순서대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지구 단위를 써서 개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하는 데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임의적 지정 그리고 의무적으로 꼭 지정해야 됩니다. 때도 있고 그 다음 도시지역의
외 지역에 지정하는 거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거기에 1번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뜻이에요. 지정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의 전부 일부를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자, 도시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나 3번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에 따른 정비구역, 4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5번 주택법에 따른 대조성 사업지구, 6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자 7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관광특구 같은 거, 8번 자 밑줄 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줄치고, 자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개발할 수 없죠. 공원 같은 데 개발이 안 되는데, 자 거기서 어찌 해야 됩니까? 해제가 될 때 지정할 수 있다 뜻이. 그 해제란 말에 동그라미. 개발 제한구역이나 뭐 거기에 도시자연공원, 시가화 조정구역 자체는 지정 못해요. 여기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해제가 될 때 지정. 그런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왜 없습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없네. 수산자원 보호구역 왜 없을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건물 짓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도 바다니까 거기에 건물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이고 개발을 관리 필요하면은 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 이 임의로 지정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자 개발이 필요한 곳이면 다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개발이 필요한 곳은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책에는 그 내용이 지금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8의 2, 8의 3 이렇게 돼가 있죠. 그 이하 부분은 5, 6월달 이후에 보면 돼요. 자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의 의무적 지정 꼭 지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은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줄치시고, 자, 꼭 지정해라 이 뜻인데, 자, 거기에 1번에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줄칩니다.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거기 줄치고,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자, 정비구역 줄치고, 택지개발지구 줄치면 됩니다. 그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죠.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야 돼요. 왜요? 왜 이거 꼭 지정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자, 정비구역, 택지 개발지구, 자 이런 곳에서 사업 완료 후 자, 몇 년이 지나면 10년 경과하면 꼭 지정해라.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부터 예를 듭니다. 자,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해서 여기에 자 25층짜리 아파트
건설해 놨어요. 예. 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쯤 경과되면은 다시 노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노후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지구 단위 객구역을 지정해서 부분적인 정비를 해줘야 이 25층짜리 아파트가 50년 내지 60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꼭 해라는 뜻이에요. 예. 자, 이거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재개발을 했죠. 자, 딱 한 40년 가까이 되면 35년쯤 되면은 완전히 노화돼요. 다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재개발하는데 여러분 여기 살고 있어요. 자, 각 세대가 재개발 비용을 부담하렵니까? 아니면 부담하지 않고 재개발을 하고 싶습니까? 않고 하고 싶죠. 그럼 안고 하려면은 어디서 비용이 나와야 돼요. 비용이 나오려면은 이 세대수를 곱하기 4배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반 분양에서 그걸 돈 가지고 재개발 비용으로 칠 수 있죠. 그러면 25층짜리 4배수 몇 층? 100층 아닙니까? 100층. 또 40년 지났습니다. 또 재개발해야 돼요. 이제는 몇 층? 곱하기 4, 400층. 80년 만에 400층짜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 주택정책상 한 번 재개발된 곳은 5, 60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10년 딱 지나죠? 그럼 이거 지구단위 무조건 지정해놔서 해가지고 부분 정비시킵니다. 예. 시설 보수하고. 그래서 이럴 때 또 아파트 색깔도 바꾸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지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저도 몇 년을 유지하도록 5, 60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자, 그러다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정비 중에 좀 큰 거 좀 해야 되죠. 안에 배관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그거 하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 하겠지. 그럼 지구 단위를 지정해놔놓고 리모델링 하면은 리모델링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10년 딱 지나면 지구 단위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 자,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다음 지역은 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1번에 줄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자, 2번에 줄칩니다.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자, 줄쳤어요. 자, 그거는 이런 거예요.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지요. 녹지 지역이 뭐로 바뀝니까?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뀌고. 또 여러분 책에는 3번이 하나 빠졌어요. 써놔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나 빠졌습니다. 특광, 태덕도,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자, 이런 세 가지 지역들이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꼭 지구 단위를 지정해서 건물 배치를 하라 이 뜻이요. 자, 30만 이상이면 이제 면적이 커지니까 건물 배치가 필요하다 이 뜻이요. 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꼭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지정해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놓느냐 이래 놔요.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20만 제곱미터는 30만이 안 되죠. 20만 제곱미터 30만 미만일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30만 이상은 어떻게 된다?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적 외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적 밖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1번에 줄칩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자, 그까지 줄치고 다음에 대통령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는데 1번, 자, 거기에 자 줄칩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자 생산관리지역 및 보존관리지역 일것, 그렇게 줄쳤어요. 자, 칠판 보시고. 자, 도시적 외적은 용도지역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죠. 보존해야 할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여기에 자꾸 여기에 서면은 보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 용도지역이 다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 지정할 때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역 밖에서 관리나 농림 자랑형 보존지역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장차 도시지역이 되겠죠. 예. 계획관리 중심으로 지구단위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가 계획관리고, 자, 여기가 생산관리고, 자, 여기가 보존관리다. 자, 이쪽은 뭐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 A라는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100% 들어가 있죠. 계획관리 50%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A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은 50% 이상이 계획관리가 있고 나머지가 용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생산관리가 있죠. 그럼 B도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C라는 지역은 50% 이상이 계획관리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보존관리 지역에 가 있을 때 이럴 때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자 D라는 지역은 계획관리에 50% 이상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농림지역에 가 있죠. 이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옛날에는 A만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너무 엄격하다 해서 조금 풀어준 것이 B, C를 풀어줍니다. 50% 이상은 계획관리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용도지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에 갔을 때 지정해 준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개발 진흥, 지구가 지정되면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지구 단위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박스 안에 1의 2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 이하는 다 문제풀이하고 한번 보고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세부 내용은 시험에 논 적이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양갈로 이번에 개발지능지구로서라는 말 찾았습니까? 거기에 밑줄. 개발지능지구로 지정된 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개발지능지구에는 어떻게 지정하는지 박스 내용 있죠? 그건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시험에 논 적 있느냐? 없습니다. 한 번도.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시역 밖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자 양갈로 3에 줄칩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자를 뭐로 대체시킨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곳이면 대체하는 지역일 때는 도시역 밖이라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다음 단계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슨 사항이겠습니까? 필수사항 이거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2와 4의 사항이 포함한 2 이상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밑줄 칩니다. 대통령이 제안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줄치고, 자 옆에 씁니다. 필수라고 쓰면 돼요. 자, 그 2번에 대한 밑에 구체적인 설명들이 쭉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봐도 돼요.
예. 자, 넘어갔어. 4번에 보세요. 4번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체조 한도 줄쳤습니까? 자, 그것도 옆에 씁니다. 필수. 이 두 가지가 필수 사항이에요. 그 5번 같은 거는 임의사항이죠. 5번은 필수사항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건축물 배치 형태 다음 뭘 해놨습니까? 색채라고 해놨죠. 예, 건물 색채까지 다 지구 단위로 조정당합니다. 예. 그래서 저 앞에 같은 건물은 제가 여기는 지구 단위 진행하면서 단독주택 색깔을 통일시켜 놨어요. 여기.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저 그 밑에 박스 밑에 이번에 개발 밀도 적정화 조화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률 규정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살에 가서 보고 보충학습. 자, 둘 다 3살에 가서 봅시다. 자, 그 밑에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 실호 등도 3살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아직 여러분 시험에 이런 부분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또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줄쳤습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자 건축물 건축이나 용도 변경하려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에 건축물 용도 제한식이 났죠. 여기에 맞춰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는 딱 각 동과 부대복리실 외에 아무 건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로 건물 용도를 정하면 그 외의 용도 건물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을 하는데 이런 부지가 중개대 상물로 나왔다. 그럼 서류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붙여놨어요. 예. 그러면은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자, 관할청에 전화를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전화했다 하면 담당자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번대라 해요. 지번대면은 거기에는 요런 건물만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 건물을 설치할 사람에게만 중개해야 되죠. 예. 다른 건물을 설치할 사람 중개하면 그 건물 설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145쪽에 이제 개발 행위 허가 등이라 되어 있죠. 자, 이제 잠시 쉬었다 일로 갑시다.